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스타, 가요계의 악동 DJ DOC의 막내죠. 랩과 비주얼을 담당했던 90년대 중반 무소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가수 정재용 씨입니다. 네, 정재용 씨가 지난 2021년에 저희 프리한 닥터 출연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남편이 된 지는 4년 차고 아빠가 된 지는 3년 차인 DJ DOC의 순결한 남편 정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용 씨가 2018년 19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걸그룹 출신 이선아 씨와 결혼해서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정말 알콩달콩 사는 듯 했지만 3년이 지난 2022년 갑작스럽게 이혼을 발표하며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이 정재용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온전히 내 탓이다. 결혼 생활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격지심이 있었고 아내에게 이혼을 자꾸 강요하게 됐다라고 심경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1년 DJ DOC 다른 멤버인 이하늘 씨 그리고 김창렬 씨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이 그룹 완전체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재용 씨는 한 방송을 통해서 과거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지출하거나 썼다. 언제든 공연을 같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재용 씨 아내분에게 같이 힘내보자라고 손을 먼저 내밀지 않고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재용 씨는 한참 힘들 때 아내에게 이혼하자. 넌 내가 없는 게 더 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정재용 씨는 이제와 잘못이란 걸 느끼고 있다면서 과거 언행을 후회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재용 씨 아직도 그럴듯한 이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 인스턴트와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배달 음식을 하나 시켜서 그거 삼시세끼로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재용 씨가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신혼부부를 보면은 너무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술을 사게 됐다고 해요. 이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서 하루에 소주를 이 3병 이상은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프리한 닥터에서 배웠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서 그동안 정재용 씨에게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실제로 정재용 씨는 생사의 고비를 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른쪽 폐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인데 하필이면 이 팬데믹 초기 그때만 해도 백신 접종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폐의 염증 수치가 무려 80%가 넘을 정도여서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몇 마디 말을 해도 숨을 못 쉴 정도라고 간간히 있었던 스케줄도 모두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위험한 시기를 겪었던 정재용 씨는 현재도 이 한쪽 폐가 여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재용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거는 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공황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우울증이 있어서 당시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끈을 놓을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생사의 기로를 겪으셨지만 이 정재용 씨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요. 유일하게 이 정재용 씨의 지푸라기가 되어준 게 바로 올해 6살인 이 너무 예쁜 딸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정재용 씨가 이혼 직후에 강원도의 본가에서 딸을 직접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항상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강원도로 가니까 새로운 생활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부득이하게 양육을 부탁을 했을 만큼 삶의 끈을 놓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머리로 딸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죠. 너무 공감해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사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집에 와서 아이들 얼굴 한번 딱 보면 그냥 그게 이겨낼 수밖에 맞아요. 없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충전이 또 되고요. 정재용 씨는 요즘도
딸 생각하면서 울다 지쳐서 잠드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딸의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해요. 사실 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자녀와는 왕래를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 요즘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또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었는데 이런 내가 과연 딸을 봐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2년째 일반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8월 15일 한 방송을 통해서 고심 끝에 정재용 씨가 용기를 내서 전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전 아내 이선아 씨가 재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만나게 아이고. 됐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 재회 요청에 응해주신 아내분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말로 정재용 씨를 다시 일으킨 가족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아빠는 사실 돈이 많아서 뭔가 다 해주는 아빠보다 항상 곁에 있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가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짠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이의 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본인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 아내와 따님께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신 것부터가 좋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에 관리를 잘 하셔서요. 든든한 아빠, 가수 정재용으로서 다시 일어서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스타는 자연재해로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이웃나라 일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인데요. 2016년 공식 개최 후 올해 10월 8년 만에 데뷔 15주년 콘서트를 예고하면서 재결합을 발표한 걸그룹이죠. 바로 그룹 2NE1의 맏언니 산다라박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자연재해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럼 설마 좀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2NE1이 일본의 한 유명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일본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녹화가 있으니까 일본 현지에서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날 오후 갑자기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자체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2NE1이 겪은 이 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 2NE1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감지된 후에 다른 멤버들이나 스태프들은 곧바로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 산다라박 같은 경우는 34층 자기 방에 있다가 고립이 됐던 거죠.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산다라박은 몸이 날아갈 정도의 진동이 있었다.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깨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온몸이 덜덜 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은 어떻게 죽을까? 어디가 먼저 무너질까? 그게 생각이 들거든요. 들겠다. 벽에 막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금이 갔었어요? 네,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민지 양이 막 일본 아주머니랑 손잡고 기도하고 있고. 막. 진짜로? 네. 진짜 무섭겠다. 야, 근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현장에 있었다면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고 저런 자연재해 때는 특히나 또 전화 연결 이게 안 되니까. 그쵸.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 산다라박이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딱 잡고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먹통이었던 거예요. 당시 시엘이 산다라박 씨보다 시엘이 7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7살 언니인데 죽더라도 같이 죽자 하는 생각으로 산다라박을 구하러 3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 금이 간 계단을 다 올라가서 산다라박을 데리고 온 시엘이요. 이제 로비까지 같이 두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로비에 내려갔더니 정말 재난 영화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호텔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노숙자처럼 누워 있었고 편의점의 음식도 모두 동인한 상태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말만 들어도 짐작이 가는 거죠. 아, 근데 정말 이 그룹 멤버를 구해낸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정말 이 리더의 강심장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리더도 리더지만은 그 스타들도 그들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지만 팬들도 있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2NE1이 했던 노력 역시 남달랐는데 또 다른 멤버인 박봄 씨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3월 12일 새벽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밤입니다. 빨리 돌아갈게요라고 심경글을 올리면서 상황을 전했고요. 또 산다라박 또한 지진 발생 당일 경황이 없는데도 자신의 SNS에 우리는 괜찮아요라는 글을 남기면서 팬들을 안심시켰던 거죠. 근데 산다라박이 느끼는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한동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고 1년 동안 어딜 가든 혹시라도 이 물통에 물이 흔들리는지 계속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NE1이 8년 만에 재결합을 했잖아요. 이게 목숨이 아깝지 않은 어떤 찐 우정을 자랑하는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네.